신규 역사가 들어서는 이 왕십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즉, 그리고 인덕원역이나 의왕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세 반영이 됐다. 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조 조범식입니다. 최근에 이 GTX C노선에 신규 역사가 추가될 계획인데요. 바로 3개 역이 들어섭니다. 왕십리역, 인덕원역, 의왕역에 이 신규 역사가 들어설 계획인데, 이 GTX 하면 GTX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규로 들어서는 역사들 같은 경우에도 주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 오늘 영상은 이 3개의 역사가 과연 주변 부동산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또한 이 안에서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GTX C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 덕정역에서부터 수원역까지 서울을 관통하는 노선인데요. 총 10개의 역사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GTX C노선은 수익형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국토부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3개의 역사를 더 넣을 수 있게끔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지금 현재 3개의 건설사,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사가 입찰 제안서를 지금 내놓고 경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이 3개의 건설사가 추가로 내건 역사가 바로 왕십리역, 인덕원역, 의왕역이 3개가 다 겹치는 걸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어떠한 건설사가 사업자로 지정이 되더라도 3개의 역이 신규 역사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GTX의 가치 때문에 그런데요. 이 GTX는 서울의 중심지인 강남, 그리고 여의도, 구도심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크게 이제 A, B, C 노선이 지나가는데요. 과거에는 이 경기 외곽권에서 접근할 때 평균 차량으로 70분에서 80분 정도 걸리던 그런 지역들이 이 GTX로 활용하게 되면 서울 이 중심권에 20분에서 25분 내외에 접근이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바뀌게끔 만드는 게 바로 GTX 노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GTX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자, 가장 대표적인 역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A 노선이 먼저 착공이 됐거든요. GTX A 노선의 동탄역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역세권에 있는 33평 실거래가가 13억 8천, 13억 7천, 13억대에 지금 실거래가가 형성이 돼 있고, 실제로 나오는 매물의 시세는 14억에서 14억 5천대에 지금 현재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바로 이 킨텍스역도 보겠습니다. 킨텍스역 같은 경우에도 이 킨텍스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아파트가 들어섰는데요. 해당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30평대 중심으로 해서 15억 1천만 원, 15억 4천만 원, 14억 2천만 원이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형성돼 있고, 실제 매물 가격도 15억 5천 중반에 지금 현재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GTX 착공이 들어가지 않은 C노선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GTX C노선 중에서는 바로 금정역 같은 경우가 이 역세권의 신규 단지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이 34평이 지금 현재 분양권 실거래 가격이 1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 의정부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의정부역 역세권의 신규 단지들 같은 경우 33평짜리 분양권이 지금 현재 9억대까지 가격이 상승을 했고 실거래가 진행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신규로 들어서는 역사, 즉 왕십리역, 인덕원역, 의왕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 부동산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안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일단 왕십리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왕십리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 그리고 5호선, 그리고 분당선,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이 쿼트러플 역세권 4개의 역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향후 GTX와 이 경전철이 들어서면은 앞으로 6개의 노선으로 바뀌는 지역이 바로 왕십리역입니다. 그런데 이 왕십리역은 지금도 현재 교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특히 이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17분, 시청역은 12분, 여의도역은 25분에 접근을 하면서 실제로도 지금 현재
중심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왕십리역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왕십리역 주변 지역의 가격이 이미 많이 상승하고 이미 그만큼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왕십리역이거든요. 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교통이 더 들어선다고 해서 시세가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교통 요소가 아닌 다른 요소들, 즉 업무타운이라든지 또 중심 상업시설이라든지 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그런 환경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서야지만이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입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GTX 신호선이 들어서서 삼성역까지 3번으로 간다 치더라도 크게 지금 시세보다는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크지 않다. 분명 가격은 상승하겠지만 큰 폭으로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변 시세가 과연 얼마 정도인지를 좀 보겠는데요. 왕십리역 같은 경우에는 왕십리역 역세권의 이 기존 단지 같은 경우 실거래가가 13억 5천에 거래가 됐고, 바로 밑에 쪽에 있는 신규 단지들 같은 경우는 벌써 18억 5천 그리고 14억 6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이 매물 시세들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의 기존 단지는 16억 9천, 또 위쪽에 나홀로 단지 같은 경우에도 14억대에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신규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미 19억 5천에서 18억 5천대까지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즉 이렇게 이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GTX가 추가되는 이유 하나만으로 왕십리역 역세권을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가격이 많이 상승한 지역이다 보니까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히려 이 금액대라, 자 18억에서 19억대라면 오히려 서울역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서울역 같은 경우는 GTX 노선이 2개 노선이 들어서고요. 또 북부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앞으로 강남의 코엑스 같은 그런 게 들어서는, 강북의 코엑스가 들어서는 지역이 바로 서울역입니다. 즉 역세권 개발까지 같이 이루어지면서 향후 용산 개발과 연계가 되는 지역이 바로 서울역이거든요. 근데 이 서울역 역세권에 있는 신규 단지가 지금 현재 18억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GTX 호재, 거기에 역세권 개발, 그리고 용산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이런 강력한 호재들이 지금보다도 가격을 더 크게 상승시키는 그런 호재로 작용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왕십리 역세권에 있는 19억, 18억짜리보다는 오히려 서울역 역세권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미래가치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덕원역을 보겠는데, 인덕원역은 지금 현재 4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월곶에서부터 판교까지 연결되는 월판선, 그리고 인덕원에서부터 동탄까지 연결되는 인동선이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GTX C노선이 들어서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인덕원 같은 경우에는 이 GTX가 들어서게 되면 훨씬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위쪽에 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완성이 되게 되면 직장인 수요도 늘어나면서 실제로 인덕원 역세권 지역의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인덕원 역세권의 주변 단지들 같은 경우가 바로 동남 쪽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해당 지역들의 시세를 좀 보자라면, 지금 현재 실거래가 같은 경우가 인덕원 역세권에 있는 기존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10억 7천, 9억 5천에 지금 거래가 됐고, 실제로 지금 매물 가격은 12억 3천, 11억대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0억 3천의 실거래가가 형성됐고, 또 이 매물 가격은 17억대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신규 아파트가 앞으로 이 17억에서 더 상승할 수 있을까? 이 신규 아파트가 상승해야지만이 주변의 기존 단지들도 그만큼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단지의 더 상승 여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판교 역세권에 있는 신규 단지들 같은 경우가 19억에서 20억대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면 인덕원 역세권에 있는 신규 단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19억 또 20억대로 상승하기에는 좀 어렵다. 훨씬 더 입지가 좋고 또 테크노밸리라든지 또 강력한 경기권에서는 가장 최고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판교 지역과는 가격이 동일하기는 형성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덕원 역세권 쪽보다는 차라리 바로 밑에 쪽에 있는 평촌 쪽을 눈여겨보시는 게 더 좋다. 이 평촌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인데 평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학군이죠.
학원가가 형성이 잘 돼 있고 학군이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아파트가 좀 오래된 노후된 단지들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기 신도시다 보니까 대략 다 25년 차가 넘어 있는데 향후 이 지역에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면 신규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서 오히려 인도권 역세권에 있는 신규 단지만큼 또 그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입지가 좋은 지역이 바로 평천이거든요. 근데 평천의 지금 현재 시세를 보면 9억대 또 10억대 그리고 11억대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단지들이 많습니다. 즉 역세권에 12억, 11억 하고 있는 단지들보다는 오히려 평천 쪽에 있는 즉 앞으로 리모델링 호재로 신규 단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가 있는 이런 기존 단지들 위주로 좀 넘어가신다면 오히려 역세권 쪽보다는 더 가치 상승이 클 거라고 보여지니까 저는 역세권 쪽 이미 가격이 상승한 역세권 쪽보다는 평천 쪽을 좀 들여다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투자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의왕역을 좀 둘 수가 있겠는데 의왕역 같은 경우가 가장 GTX의 수혜를 받는 그런 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의왕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 가게 되면은 평균 61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GTX가 들어서게 되면 18분 정도로 이동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즉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의왕역인데요. 의왕역 역세권 지역을 보자면 다른 지역들과는 다르게 개발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아파트 단지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주변의 기존 단지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실거래가가 6억 5천에서 5억 8천에 거래가 됐는데 실제 지금 현재 나오는 매물 가격은 9억 5천에서 8억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미 의왕역에 GTX가 들어선다라는 그 호재가 시세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 역세권 쪽 주변 지역에 보면 유일한 신규 단지인 이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는데 이 실거래가가 8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호가가 10억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가격 흐름을 보자면 과거에 2019년도에 시세를 보자면 4억대 정도를 시세를 했던 지역이 바로 이 푸르지오 아파트인데 GTX가 들어선다라는 호재가 붙으면서 점점 가격이 상승을 했고 실거래가가 지금 현재 8억대에 나와 있고 호가는 10억입니다. 근데 해당 단지가 그러면 여타 앞서 봤던 그런 다른 지역들 역세권의 신규 단지들이 14억대를 가니까 우리 단지도 이만큼 14억대로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GTX에서의 역세권의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거죠. 즉 20분 이상 거리에 지금 현재 위치 있는 게 이 푸르지오인데 우리가 GTX 역세권의 신규 단지들 시세를 보면 도보 10분 거리 이내에 있는 단지들이 14억대를 형성하고 있고 20분 이내에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11억에서 12억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분을 넘어서면은 9억에서 10억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즉 지금 현재 10억대를 형성하고 있는 단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미 GTX 역세권에 대한 호재는 이미 반영이 됐다. 즉 반영이 돼서 이미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히려 이 10억의 신규 아파트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오히려 서울권에 있는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GTX 역세권을 눈여겨보셔라.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창동역과 바로 광운대역 역세권 같은 경우가 바로 추천해드리는 지역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창동역 같은 경우는 GTX의 역세권 개발 그리고 아레나 경기장이 만들어지면서 중심지로 바뀌는 지역이고요. 또 광운대역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이 철도 차량이제가 개발되면서 향후 굉장히 가치가 상승하는 즉 GTX와 같이 맞물리면서 가격이 더 뛸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미 제 가격의 가치를 형성되고 있는 의왕역 역세권보다는 오히려 창동, 광운대 쪽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훨씬 더 미래가치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신규 역사가 들어서는 이 왕십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즉 그리고 인덕원역이나 의왕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세 반영이 됐다. 가격이 많이 상승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 세 개의 신규 역사가 들어서는 역세권 쪽을 접근하시는 것은 알맞지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GTX 역세권 투자 전략은 첫 번째로 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동일 가격이라면 경기권에서
서울 쪽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오히려 서울 쪽을 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즉 GTX 노선 중에 아직 가격이 제 가격이 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경기권의 신규 단지는 14억에서 15억대를 하고 있고 기존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8억에서 10억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10억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인천시청역, 부평역, 그리고 부천 종합운동장역 역세권에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 노후단지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평균 7억대 정도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신규 단지로 바뀔 수 있는 호재가 같이 붙고 GTX 기존 단지들의 평균 가격인 10억대까지를 본다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역들이 바로 B노선에 있는 인천시청역, 부평역, 부천 종합운동장입니다. 그래서 7억대 정도의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해당 역세권 같은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 10억대 정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 GTX 역세권에 있는 기존 단지보다는 광운대역이라든지 창동역, 즉 역세권 개발과 함께 GTX 허집까지 같이 볼 수 있고, 특히 창동역 같은 경우는 향후 재건축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많거든요. 근데 해당 단지들이 거의 10억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권에 있는 10억대 단지보다는 서울 내에 있는 창동, 광운대 역세권에 있는 10억대 단지 쪽을 눈여겨보시는 게 미래가치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한 14억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즉 동탄역이라든지 아까 우리 킨텍스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4억, 15억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오히려 서울권에 있는 신도림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14억대를 형성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용산역 주변 지역, 이 공동역과 용성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가 기존 단지들이 14억대에서 15억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신도림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업시설이 아주 잘 돼 있는 DQBCT라는 이런 편의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향후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재건축 호재를 바라보고 들어가신다면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서울역, 이 공동역과 용산역 사이에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용산의 개발, 그리고 서울역 개발, 이런 굉장히 대규모 개발 지역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영향권 내에 있는 단지들이다 보니까 이 해당 지역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동탄역 역세권 끄트머리에 있는 신규 단지보다 훨씬 더 미래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결론을 내자라면 이미 신규 역사가 들어서는 신설역들은 가치가 이미 반영이 됐다. 오히려 GTX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역세권을 공략하시거나 동일 가격이라면 경기권보다는 서울권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전략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해당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족 조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